그러니까 멤버들이 화영의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개 고생을 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화영 입장에서도 자기는 진짜 아픈데 멤버들은 안 아프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키게 됐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요즘 여러 가지 이슈에 휘말리면서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냥 시청자 소통 라이브 방송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티아라 사건에 대해서 좀 재점화가 됐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전후 맥락, 비하인드에 대해서 하나씩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할 거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면 이 사건이 벌써 12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접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조각조각 완전한 비하인드보다는 스토리들만 각자 입장에서 전달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광수 대표의 공식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당사자들의 입장,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화영을 누굴 편드냐 안 드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서로 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안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티아라 사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걸그룹 티아라 사건 왕따설이 12년 한해 재점화됐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김광수 대표가 가보자고라는 MBN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살아온 인생사를 얘기하면서 티아라 사건을 언급을 했는데, 일단 김광수 대표가 한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김광수 대표는 화영이가 음악 프로그램 도중 다리를 접질렀고, 이게 다음날 일본 콘서트를 위해서 공항으로 갔다. 공항에 기자들이 많이 오는데 목발을 짚고 왔더라. 매니저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화영이가 다리를 많이 다쳤냐고 물었더니 의사가 인대가 놀랐고 부러진 건 아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화영이 빼고 공연하라고 했다. 가수들은 동선이 있는데 티아라 멤버들은 20곡 넘게 연습을 다시 했다. 당시 콘서트에서 화영은 깁스를 한 채 한 곡을 소화했다. 김광수 대표는 콘서트 이후에 화영에게 멋있다라는 칭찬을 했다고 한다. 티아라 멤버들은 김 대표에게 화영이의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김 대표는 일본은 공연에 부모님들도 오셨으니까 한국에 들어가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일단락을 지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온 뒤 멤버들 간 불화설이 터졌다. 김 대표는 당시 화영과 같은 소속사에 있던 쌍둥이 자매인 효영을 불러 계약을 끝냈다. 요렇게 나오는데 사실 약간 선후관계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일본 공연 당시부터 이제 왕따설이 재점화가 됐거든요. 왜냐면 일본 공연 거의 직전이었나? 그 수준에서, 그 단계에서 소위 말하는 의지의 차이, 이 트위터를 올렸어요. 자기가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의지가 사람을 만들 수도 있다. 안타깝다. 이렇게 은정이가 올리고 나서 효민이가 달고, 소윤이가 달고, 지연이가 달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람이도 짝짝짝 의지의 차이 개념 있게 항상 겸손하게 연기 천재 박수를. 이 바로 김광수 대표의 말과 멤버들의 말을 보면은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연기 천재라고 하잖아요. 연기 천재. 그러니까 이제 멤버들은 화영 양의 다리 문제를 가지고 별로 안 다쳤다고 판단을 했었고, 화영 입장에서는 내가 다쳤는데 내가 다친 것보다 안 다쳤다고 생각하네 라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 이제 김광수 대표는 다리가 이제 심하게 다친 건 아니고 약간 인대가 살짝 늘어난 케이스, 약간 제가 취재한 바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제 당사자인 화영이 제일 잘 알겠지만 깁스를 할 정도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붙었죠.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깁스를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화영 양이 깁스를 하고 나타나서 모두가 놀랐다라는 반응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요런 상황에서 화영 양도 참지 않았죠. 뭐라고 올렸냐면, 전 티아라 멤버 화영입니다. 12년 동안 저는 티아라 왕따 사건의 당사자로서 좋은 글씨를 달고 여러 유언비어에도 대응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시끄러운 이별이었지만 티아라가 있었기에 지금의 화영도 있었기에 여러 트라우마가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김광수 대표님이 예능에 출연하셔서 하신 말씀을 듣고 12년 전 사건을 편향되고 왜곡된 발언하신 저희를 모르겠기에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진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따를 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저는 발목 부상을 당한 이후 멤버들에게 몇 차례나 사과를 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호텔에서 내일 관리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티아라 계약 해지 당시 저는 왕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려고 했으나, 김광수 대표님은 기자회견 없이 항거하면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던 저희 친언니도 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고작 20살이었던 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탈퇴를 했고 12년째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대표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체 12년이 지난 그 이야기를 왜 방송에 나와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완전히 왜곡된 발언을 하신 저희가 무엇입니까? 저는 현재 소속사 없이 혼자입니다. 40년 넘게 연예계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과 싸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당시의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 내용이거든요. 약간 화영 양이 대찬면이 있어요. 대찬면이. 그 연예계들 관계자들한테 다 얘기를 들어봐도 화영 양 성격이 약간 이제 보통이 아니야.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수 대표 무섭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차게 나온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번에 쟁점이 무엇인가?
일단 첫 번째 쟁점, 발목 부상의 정도 차이. 이게 사실은 티아라 의지의 차이의 본질이에요. 본질. 왕따 사건의 본질이야. 왜냐면은 당시 티아라는 부도칸 공연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부도칸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한류붐이 일었었고, 부도칸에 서면 그 다음에는 도쿄돔에 설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연이었어. 그때 공연을 앞두고 화영양이 뮤직뱅크에서 공연을 하다가 다리를 접질려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화영양이 발목 깁스를 하고 다음에 나타났는데, 이제 본인이 매니저한테 김광수 대표가 듣기로는 발목 인대가 좀 늘어난 정도라고 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이 얘기가 대표와 매니저 사이에만 도는 게 아니고 멤버들한테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지금은 많은 뭐 아이돌 그룹들이 뭐 조금만 다치고 막 힘들면은 좀 컨디션 저하, 뭐 체력 저하를 이유로 쉬기도 하잖아. 근데 그때 당시는 뭐가 있었냐면, 이를 악물고 한다. 그때 기자들까지 전부 다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기자들 다 부르고 어떻게 김광수 대표가 이거를 어떻게 띄우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멤버들도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진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갑자기 이제 화영양이 깁스를 하고 오니까 멤버들은 좀 의심을 한 거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곡을 했는데 기존에 맞춰놓은 동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파트들이 있는데, 이게 화영양이 빠지게 되면서 이 동선을 전부 다 바꿔. 그리고 노래도 파트도 전부 다 재분배를 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부족한 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기자회견에 있었는데, 기자회견 끝나면 사실 멤버들이 빠지고 그냥 각자 휴식한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은 전부 다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어. 왜냐면 동선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멤버들이 화영의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개 고생을 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화영 입장에서도 자기는 진짜 아픈데 멤버들은 안 아프다고 판단을 하니까 화가 났겠지.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이제 발목 사건에 이어서 터졌던 사건이 바로 이제 네일 아트 사건이에요. 네일 아트 사건. 뭐냐면 이제 멤버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동선을 짜고 있었는데, 하영 양이 제 기억으로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서 네일 아트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본인도 네일 아트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네일 아트 문제가 멤버들의 귀에 안 들어가겠냐고. 멤버들 입장에서는 화영이 빠진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난리치고 있는데, 화영이는 택시 타고 가서 네일 아트를 받았어? 라고 하니까 멤버들이 빡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게 의지의 차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어요. 멤버들 잘못은 안 했느냐? 잘못했어.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이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화난 거면 직접까지 써서 풀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굳이 트위터에 올리면서 소위 말하는 의지의 차이가 엄청나게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첫 번째 이 발목 부상, 두 번째 네일 아트는 이번 사안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왕따냐 아니면 진짜 멤버들도 참다 터진 거냐, 이거는 각자 개인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판단. 네, 각자 입장은 서로 다르니까. 저도 화났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만약에 내가 연습하고 있는데 가서 네일 아트 받았으면은 진짜 화났을 것 같아요. 근데 화영 입장에서도, 아니 너네들도 네일 아트 다 봤잖아. 그리고 우리 공연 앞두고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서운하다고 해서 사람들 다 보는 트위터에다가 올려서 나 저격하고, 그게 한 명만 올린 게 아니고 멤버들 쭈르륵 다 서서 의지의 차이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 왕따는 정말 있었냐, 이거 요 내용인데 이건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다 파악하고 있었고, 관계자들한테 하나씩 물어봐서 이 네일 아트 문제와 발목 부상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호텔에 가서 네일 아트를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제 상식에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왕따가 없었다고 판단했어. 근데 이번 사건은 화영양이 직접 당사자잖아요. 당사자가 직접 왕따가 있었다고 밝혔으면 귀 기울여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본인이 얘기를 했어. 직접 폭언도 있었고 폭행도 당했다고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네일 아트 문제와 발목 부상 정도에 대한 멤버들의 의심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게 또 피해자다움을 강조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피해자다움에서 벗어난다면 충분히 화영이 증거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도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그의 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화영은 분명히 왕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까지 있다고 했어요. 증거까지.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문제가 기자회견 문제. 근데 기자회견을 두고도 김광수 대표와 화영의 입장차가 있어요. 뭐냐면, 김광수 대표는 그때 당시에 티아라 멤버들의 부모님이 다 기자회견을 하자고 했지만 못 열게 했다라는 주장이고, 화영은 오히려 그때 당시 자기가 왕따를 당했던 자료가 다 있어서 이걸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니까 김광수 대표가 못하게 하고 계약을 해지해줬다 얘기거든요. 사실 이거는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영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리고 단순히 왕따 문제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해서 김광수 대표가 야 찢어줄 테니까 가, 이렇게 할 근거도 없거든요. 분명히 뭔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찢은 거 아니야. 김광수 대표가 그냥 보내주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진짜 제가 봐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12년 전에 터졌어야 할 문제예요. 근데 그때 김광수 대표가 개입해서 그냥 맞고 하면서 피해자만 엄청 양산이 됐어. 그때 그냥 다 터뜨리고 시청자들한테 팬들한테 다 보여주고 야 이거 판단해보자. 진짜 왕따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고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일단 화영과 효영 내보내고 티아라는 활동을 그냥 강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서로 티아라는 거의 나락을 갔고 화영은 잘 됐죠. 나가고 나 잘 됐어 화영은 한동안.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좀 떨어지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멤버들의 갈등이 왜 있었냐. 사실 티아라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고생을 한 건 아니고 무명 생활이 길었던 건 아니고 데뷔 전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던 그룹 중에 하나야. 연습생 단계에서 준비 단계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데뷔곡부터 대박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실 김광수 대표의 인프라가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친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티아라가 완전 생짜 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라디오스타에 막 전화 목소리를 출연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럼 사실 처음에 2009년 7월 데뷔했단 말이에요. 7월. 그러면서 대박이 나서 멤버들도 각자 인지도가 생기고 각자 멤버들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티아라는 그룹이 빵 떴는데 문제가 2010년 7월에 23일에 갑자기 화영이 투입된 거예요. 이 투입 과정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사실 화영의 부모님과 당시 소속사가 코어 컨텐츠 미디어였어요. 임원이라고 하나요? 고위 임원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절친이었습니다. 김광수 대표랑도 알고 있는 사이로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화영의 부모님들과 친했던 그 임원을 통해서 화영과 효영이 들어오게 됐고 티아라 멤버로 래퍼로 갑자기 화영이가 꽂혀요. 사실 안 되는 그룹에 멤버를 새롭게 투입하거나 멤버 개편을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티아라는 그때 너무 잘 됐어. 너무 대박이 나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영이가 들어왔다. 근데 또 임원과 부모님과 되게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시겠지만 티아라 멤버들의 그 개성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성격도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 당시에. 그래서 멤버들 사이에서도 화영을 제외하고도 티아라 멤버들끼리도 그때 별로 안 친했대. 오히려 티아라는 이제 왕따 사건과 해체 겪으면서 더 친해진 이런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멤버들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지. 대박이 난 상태에서 멤버가 들어왔어. 근데 이 친구가 우리처럼 어렵게 막 오디션을 겪고 막 구슬땀을 흘리고 막 온 게 아니고 회사 임원과 친분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생각 때문에 멤버들 입장에서는 화영이 결국 낙하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멤버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정을 다 멤버들이 몰랐을까? 사실 다 알죠. 근데 이제 화영 역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대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번에 처음 취재를 하면서 알았는데 사실 이 화영 양의 캐릭터가 진짜 되게 애매한 캐릭터예요. 왜냐하면은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라는 것을 다 알아. 그런데도 이 친구가 되게 츤데레적인 성격이 있나 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티아라 멤버들 가운데서 물론 이 개개인별로 기억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연습생들에게 가장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이 또 화영이래. 그리고 티아라 멤버들이나 뭐 막내들한테도 가장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이 화영이래.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신기한 캐릭터야. 진짜 신기한 캐릭터야. 그래서 화영이 따뜻하게 그 멤버들이 아닌 다른 연습생들과 막내들 잘 챙겼던 것도 사실이고 멤버들과 대면했던 것도 사실인데 화영 입장에서는 자기가 새롭게 들어왔다고 대면되면 나 왕따? 이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안에 있던 핵심 관계자들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티아라 멤버들끼리도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대면했던 상황이에요. 서로가. 그러니까 티아라 멤버들 사이에서도 서로 말을 잘 안 하고 서로 끈끈한 교류가 없었다. 오히려 각자 활동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그룹이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김광수 대표가 화영을 안 넣었으면 문제가 안 돼. 심지어 넣더라도 오디션 발탁이나 혹은 적어도 고위 임직원들과 네트워크 관계가 없는 사람을 넣었어야 되는데 다 알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화영 이번 사건에 대해서 화영의 반박을 두고 뭐라고 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자료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자. 그때 각자 갖고 있는 자료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 다 까가지고 정말 왕따가 맞았는지 아니면 태엽이 맞았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서로 대면을 했는데 그걸 오버한 건지 이번 기회를 통해 다 까가지고 정리하면 쉬울 텐데 이게 12년 전에 있었어야 되는데 김광수 대표가 12년 전에 막아놓고 12년 뒤에 터트린 거야 진짜. 너무 어이없어.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왕따설 논란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효영의 카톡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그 왕따 논란에서 틀리지 않는
미스터리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풀었습니다, 이거를. 이 왕따설이 돌고 나서 멤버들이 일본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어. 뮤직뱅크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뮤직뱅크 내에서 갑자기 화영의 언니인 효영이가 티아라 막내 아름한테 카톡을 보내요. 굉장히 이제 극악스러운 카톡을 보냅니다. 아름아, 효영 언니야. 네 언니 안녕하세요. 아름아, 옆에서 챙겨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맞기 싫으면 제대로 해. 이 바닥 소문 도는 거 금방 도니까 입 좀 놀리지 말고 비싸게 행동하렴. 언니 지금 엄청 화났으니까 얼굴 마주치지 말자. 내가 만약에 오해한 거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해볼래? 아니면 지금 사과할래?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전 모르겠는데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언니. 저는 이런 말 들을 정도의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아가는 저리 가렴. 뮤뱅 가서 먼지나게 맞자. 기다려. 방송 못하게 얼굴 긁어줄게. 흐흐 기다려. 나 가수 안 할 거니까 기다리렴. 걔들은 맞아야 정신 차리지. 못된 년 걸리기만 해봐. 그래 잘 이르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뮤직뱅크 촬영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6시 10분 대잖아요. 그러면 거의 뮤뱅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티아라 멤버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나고 아름도 난리가 나고 화영이도 이걸 왜 보는지 모르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효영이가 화영이를 위해서 카톡을 보낸 건 맞았어요. 그런데 일본 공연에서 그 발목 접질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었대요. 전혀 또 다른 멤버가 있었는데 티아라 관련 그 연습생이 있었는데 그 멤버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와전돼서 전달이 됐대요. 효영한테. 그러니까 완전 다른 얘기로. 그러니까 효영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카톡을 보냈고 이 카톡을 보내고 나서 화영도 너무 당황해서 효영한테 왜 그랬냐고 따지면서 뮤직뱅크 현장이 막 아수라장이 되면서 의지의 차이 사건이 재점화가 되면서 결국은 티아라라는 그룹이 공중분해가 되면서 물론 이어지긴 했죠. 네, 팀워크가 아예 박살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을 두고도 이제 서로의 입장이 엇갈려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효영이 이런 카톡을 보낼 정도로 화영과 효영은 굉장히 끈끈한 사이란 말이에요. 쌍둥이니까. 화영이랑 효영이 얼마나 성격이 세고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절대 왕따 당할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입장. 근데 이제 거꾸로 다르게 보면 아니 화영이가 일본에서부터 의지의 차이 당한 걸 본 언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언니가 이런 카톡을 보냈냐는 입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는지 아닌지를 제3자가 잘라서 무자르듯이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은 사안인데 이걸 이제 굳이 김광수 대표가 이 일을 세상 밖으로 꺼내면서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래 진짜 그때 당시에 서로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었길래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억울해했는지를 밝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티아라 멤버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너무 힘들다, 언니가 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동생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던 결과가 저의 문자 사건입니다. 그 문자를 보낸 건 스스로도 어리석었다 생각하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름이에게 보냈던 문자에 대해서는 일전에 사과했지만 여전히 미안한 마음입니다. 고작 20살이었던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 놓고 가만히 있기에는 동생이 나쁜 선택을 해버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리고 부족했던 저의 최선이었음을 여러분께서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